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소아과 자체가 키가 너무 커서 애들이 많이 무서워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공이 이제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거든요. 호흡기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폐렴 같은 거, 알레르기 질환들을 많이 하게 돼서 이 알레르기 예방에 대해서 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마 오늘 이 주제로 오셨다는 거는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떻게 뭐 어떻게 왔나요? 아토피 피부에 아이가 있는 분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 많다 그죠? 그리고 천식은 없으세요? 음식 알레르기냐? 음식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외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외에 어떤 알레르기 있으세요? 개털. 털 알레르기 또 접착 알레르기. 접촉 알레르기. 네. 접착. 그건 뭘까요? 그게 접촉성이죠. 그러니까 그 자극 같은데 또 우리 알레르기 아는 질환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수영장 소독 하고 나면 두드러기. 그런 거. 그 다음에 두드러기도 알레르기네. 아세요? 두드러기도 알레르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이야기하시는데 개털 알레르기, 수영장 알레르기 이런 거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알레르기 원인인 거죠. 개털이 자극이 돼서 코 증상이 나타나면 개털로 인한 알레르기고요. 개털을 마셔서 서식 증상이 나타나면 개털로 인한 천식. 그 다음에 개털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원인. 먼지,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죠. 먼지가 이제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벌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 엄청 번식을 해요. 번식을 막 하다가 가을 돼서 쌀쌀해지면 죽거든요. 죽으면 그게 다 딱딱해지면서 이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들이마시면 그래서 천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환절기거든요. 또 개털, 그다음에 먼지 또 뭐 있을까요? 꽃가루.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봄철에는 꽃가루, 나무 꽃가루, 여름철에는 풀, 가을철에는 잡초.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하는데 애들은 거의 다 봄철 꽃가루가 많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기. 벌레도 있을 수 있고 곰팡이가 이제 좀 큰 애들. 우리 무좀은 애들이 없죠. 나이가 좀 들어야 되죠. 보통 사춘기 지나야지 무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곰팡이 알레르기도 좀 큰 사람, 애들 좀 커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음식들이죠. 근데 음식도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이 음식 알레르기, 저 음식 알레르기 많이 의심해서 오시는데 실제로는 아닌 음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음식 알레르기는 다 단백질로 보거든요. 또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대표적일까요? 계란, 우리나라에는 계란, 우유, 그 다음에 갑각류, 견과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예전에는 적었는데 많아지는 게 밀가루 이런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알레르기들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잡히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식생하라고 관계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레미, 그 다음에 잣, 견과류가 좀 다르죠, 다른 나라. 그 다음에 들깨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나라별로 특이한 거. 그러고 원래 밀가루는 안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식생활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이거는 알레르기 아닌데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수염냄새, 피부의 금속 알레르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금속 알레르기는 아예 일반적인 알레르기하고 기전이 다르고요. 조금 검사 방법도 아예 다르고 조금 다른 계열의 알레르기를 보고요. 그거 말고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할 때 마이쮸 같은 거, 색깔 많은 사탕 같은 거 보면 가렵다는 거, 이제 색소, 이거 조금 알레르기하고 다르게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아는 MSG 같은 거,
감미료, 보존제 그런 게 있죠. 또 대표적인 게 고등어 같은 알레르기 이제 알레르기 아닌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어는 이게 고등어가 신선하면 괜찮은데 신선하지 않으면 그 고등어에서 이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히스타민으로 바뀌어요. 히스타민 들어보셨어요? 우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 있을 때 항히스타민을 먹죠. 그래서 고등어 먹고 알레르기 있다는 건 진짜 고등어 알레르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원인만 이야기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이제 알레르기를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맨 처음 생기는 알레르기를 아토피 피부염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현실, 그다음 더 나이가 들면 비염이나 결막염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예방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제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거는 어머니 아버지 만날 때부터 어떻게 하느라 알레르기 예방하는 데 제일 좋을까요? 잘 조사해가지고 엄마 아빠 알레르기 없는 분들께 예방하면 제일 확률이 떨어져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예방이고 임신했을 때, 아기 나서 수유할 때, 애 키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알레르기 행진인데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알레르기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언제쯤 오냐면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애가 피부가 이상해요. 우두투두해요, 건조해요, 긁어요. 이제 긁는 건 잘 모르죠. 애기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러면 잘 때 엄마 옷이나 이불 이런 데 얼굴을 문질러요.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그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 이때는 음식 알레르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 이렇게 하다가 한 2살에서 3살쯤 됐을 때 그때 아토피 피부염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좋아져요. 20명 정도만 아토피는 없는데 다만 문제가 원인이 아까 음식이라고 했는데 음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진먼지 진드기로 원인이 바뀌면서 천식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춘기 있죠. 사춘기 이제 여자애들은 10살, 남자애들은 12살 이 정도로 보는데 그 나이대가 되면 아까 100명 중에 80명은 좋아지고 20명이 아토피 남아있었죠. 이 아토피 있는 애 중에 5명만 계속 가요. 아토피가. 그러니까 100명 처음 생긴 애 중에 95명은 아토피가 좋아지고 5명 정도만 사춘기 지나서까지 성인형 아토피가 되고요. 또 이제 이때는 알레르기 원인이 아까 힌트를 줬었는데 뭐였죠? 어른 되면 생기는 알레르기? 곰팡이하고 꽃가루가 원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거의 다 어떤 증상이 있냐면 코나 눈 쪽이 가렵다. 그래서 비염이나 결막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서 원인도 달라지고 이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알레르기 마라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할 때 어머니들이 굉장히 예민하시지만 이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것, 특히 적극적으로 연고를 바르고 해서 피부 케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100명 중에 마지막 5명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 위험 인자가 뭐냐면 알레르기 검사했을 때 검사 수치가 되게 높은 거랑 알레르기 아토피 증상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알레르기가 있으면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작이라는 게 뭐냐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왜 생길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엄마가 먹어서, 임신 중에 먹어서, 수유 중에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아기가 빨리 먹어서 그래서 그 엄마가 임신 중에 견과류 먹지 마라. 아기 태어나고도 아기한테 견과류 같은 거 늦게 먹어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양에 미국이나 영국, 특히 미국 쪽에 제일 많은 알레르기가 땅콩 알레르기. 근데 왜 땅콩 알레르기가 많은지 모르시죠? 땅콩을 걔들은 우리하고 먹는 방식이 좀 달라요. 걔들은 땅콩 제일 많이 먹는 게 갈아서 피넛 버터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그 피넛 버터잼 많이 먹는 집에 가서 먼지의 농도를 조사해봤더니 먼지 속에 땅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로 땅콩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애들은 피부가 이게 장벽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그런 체질이 있으면 피부의 성벽이라고 하죠. 보호하는 성벽이 약해요.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알레르기 물질이 잘 들어가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요. 쉽게. 그러니까 항상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이 잘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끓잖아요. 끓으면 뭐 성벽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알레르기 물질인데 그 땅콩이 그 대표적인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만 땅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게 이걸로 증명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가 될수록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죠. 계란, 우유, 밀가루도 제 애기 중에 이제 밀가루 알레르기 제일 심한 집의 중에 하나가 집이 빵집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촉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토피가 있는데 피부로 들어와서 감작이 된다. 이걸 이제 경피 감작이라고 해서 피부로 들어오는 알레르기고 그래서 아토피랑 연관되고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 이렇게 같이 오는 거. 근데 이제 이때 많은 음식은 사실은 계란, 우유, 밀가루, 배두, 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작되는 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기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지로 들어오는 알레르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보통 한 1년 동안은 계속 접해야지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할 때 돌전의 아기들은 진먼지 진드기가 거의 안 나와요. 먼지란 게 아무리 많아도 매일마다 접한다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돌 지나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공기로 들어와서 기관지나 기도로 들어와서 알레르기 생기는 건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꽃가루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4, 5년 걸리죠. 왜냐? 시즌이 한 3,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어린애들은 검사를 거의 안 해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뭐. 엄마 아빠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검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설명드릴 때도 있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그런 이유거든요. 곰팡이는 호르몬이 변해야 돼요. 애가 좀 어른이 돼야 되고 이게 사춘기가 되고 여드름 나기 시작하고 몸에 지루, 이제 몸에 기름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는 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가 종류가 왜 다르고 원인이 왜 다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